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책 50쪽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준비학습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규칙과 대응인 만큼 요 규칙을 찾기를 계속 연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규칙을 찾을 때 선생님이 최소 몇 개를 보라고 했어요? 최소 3개는 보면서 규칙이 맞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스스로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꼭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하면서 직접 말로 해보는 의사소통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드리고 있지만 꼭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똑같이 말로 설명을 하는, 규칙을 말로 설명하는 그런 연습을 해서 여러분도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의 규칙을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는 요런 모양이 있는데, 요런 모양 앞으로 요 3개짜리가 붙었네요. 그죠? 자, 근데 2개만 봐서는 규칙을 몰라. 3개째 봐야겠지. 맞네. 이번 세 번째는 니은자 요 거꾸로 된 모양이 3개가 붙어 나왔고, 그 다음엔 4개가 이제 붙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규칙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모양이, 자, 이런 모양이, 그치? 이런 모양이 뭐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뭐 붙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쵸? 이렇게 뭐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이번에는 글씨가 좀 예쁘지 않습니다.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하려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런 모양의 쌓기나무 조각이 같은 모양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런 거꾸로 된 뭐 니은자 모양의 쌓기나무 조각이 같은 모양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규칙을 표현하는 연습.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규칙. 자, 처음에 한 개가 있었는데 위 오른쪽으로 하나 늘어났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데 위 오른쪽으로 하나 늘어났네. 또 여기 보니까 위 오른쪽으로 하나가 늘어나고 있죠. 위쪽과 오른쪽에 쌓기나무 조각이 한 개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꼭 완성된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좀 귀찮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계속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응 관계라는 걸 알아보고 이 대응 관계의 의미라는 게 뭔지 이해하는 거. 즉 대응 관계란 무엇이냐? 다음 두 번째,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학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응 관계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 이번 시간은 학습 목표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교과서 50쪽 문제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봅시다. 서로 대응한다. 자, 이게 서로 대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대응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책에다가, 그치, 서로 대응한다. 대응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A라는 게 있으면, 요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해. 그러면 이게 A가 B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대응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 짝지어지는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A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B가 변할 수 있다. 아니면은 쉽게 생각하면 또 다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똥을 싸면 똥도 나오는데 꼭 따라오는 게 뭐야? 오줌도 같이 따라오지. 똥 쌀 때 똥만 싸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응 관계지.
그지? 똥을 싸는데 똥도 나오고 오줌도 나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있잖아. 오줌을 쌀 때 꼭 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대응 관계라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얘도 두 개잖아. 그치? 얘도 몇 개? 똥하고 오줌하고 두 개. 그러니까 둘 사이 이상의 관계에서 이 대응한다는 말이 통하겠죠?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볼까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 대응이라는 말이 뭔지. 첫 번째, 책상의 수와 자, 여기서 말을 잘 봐야 돼. 자, 책상의 수. 그치? 책상의 수가 몇 개예요? 두 개지. 상자의 수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쵸? 책상이 두 개이면 상자도 몇 개다? 두 개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책상이 한 개였을 땐 상자도 몇 개야? 한 개일 거라는 거지. 맞아? 이런 게 대응이야. 무슨 말이야? 책상에 보통 선생님들이 책상 하나당 상자 하나 놓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 책상이 5개라면 상자도 몇 상자를 놔야 될까요? 5상자를 놔야 될 것이다. 즉 이렇게 값이 변해갈 때 이 반대편에 있는 친구도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죠. 얘가 책상이 2개로 늘어나면 상자도 2개로 늘어나고 책상이 5개로 늘어나면 상자도 5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두 양이 이렇게 서로 변하면서 주고받을 때 대응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책상마다 상자가 한 개씩 놓여 있습니다 라고 대응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느낌 왔죠? 두 번째 또 어떤 대응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책상의 수와 학생의 수가 또 대응 관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책상이 한 개일 때는 그쵸? 여기 책상이 한 개일 때는 친구가 몇 명이야? 두 명이었지. 그치? 학생 수는 두 명이야. 책상 수가 하나일 땐 학생의 수는 두 명. 근데 책상이 두 개가 되니까 학생이 몇 명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네 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대응 관계. 하나가 변할 때 얘 뒤에 따라오는 것도 변하는 거. 요런 거를 대응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대응 관계 대응하는 두 양을 찾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책상의 수와 사람의 수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책상에 2명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뭐 다양한 대응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에 있는 이런 그림을 보고도 대응 관계를 찾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책상 하나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상이 2개가 되면 남자가 2명이 되고 여자가 2명이 됩니다. 이러는 것도 대응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또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냐면 책상 하나에 의자가 2개입니다. 책상이 2개가 되니 의자가 4개가 됐네요. 이런 것도 대응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대응 관계가 뭐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왔나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대응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말로 한번 연습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는 사각판과 바퀴를 사용하여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대응 관계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 대응 관계는 최소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했지. 그치? 우리 초등학교에는 2개 사이에 대응 관계밖에 나오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2개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밑줄 쳐볼까요? 2개. 어떤 거 사이에 대응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사각판의 수와 바퀴 수 요 2개의 대응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각판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붙어있는 요 바퀴들의 대응 관계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질문을 답하면서 한번 어떤 대응 관계인지 생각해 봅시다.
준기는 어떤 규칙으로 자동차 로봇을 조립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어떤 규칙으로 자동차 로봇을 조립하고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어떤 규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그쵸. 사각판이 한 개에 바퀴를 몇 개 달고 있죠? 두 개를 달고 있죠. 맞습니까? 자, 사각판 한 개에 바퀴를 위아래로 한 개씩 조립한다. 즉, 위, 아래 두 개를 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각판 한 개를 더 붙일 때마다 바퀴를 두 개씩 더 붙이면서 조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물론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그 규칙도 되는 겁니다. 자, 규칙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대신 주의할 점은 누가 들어도 자, 이 규칙이 맞게 설명했구나. 맞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사각판의 수와 바퀴 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나요? 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 규칙을 마찬가지로 좀 더 멋있게 설명을 해보면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각판의 수가 변할 때 사각판의 수가 이렇게 자, 한 개일 때는 사각판의 수가 한 개일 때 바퀴는 두 개였잖아요. 사각판이 두 개가 되니까 바퀴는 네 개가 되었네. 그치? 그러면 이걸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사각판이 한 개 늘어날 때 바퀴는 몇 개가 늘어나게 되지? 두 개가 늘어납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죠. 맞아요? 자, 사각판의 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 바퀴의 수는 두 개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먼저 뭘 더 집중한 거냐면 요 사각판의 수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한 거지. 사각판이 한 개 늘어나면 이 친구는 바퀴 수가 몇 개씩 변하는지 본 거야. 그치? 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어떤 거를 기준으로 놓을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바퀴를 주인공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바퀴를 주인공으로 놓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바퀴의 수는 그치? 어떻게? 사각판 수의 두 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그쵸? 왜? 사각판이 한 개일 때 곱하기 2 하면 바퀴 수는 두 개잖아. 두 개일 때는 2, 2, 4. 3일 때는 3개니까 3, 2, 바퀴 6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놓느냐? 사각판을 기준으로 놓을 거냐? 바퀴를 기준으로 놓을 거냐? 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을 설명하는 말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여러분 교과서 50쪽 밑에다가 꼭 이 규칙을 여러분이 지금 잠깐 멈춤해 놓고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적으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베끼지 말고 자, 처음에 주목한 건 이 사각판 수. 그치? 이게 한 개씩 늘어날 때 바퀴가 몇 개 늘어나는지. 첫 번째 건 사각판을 먼저 집중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바퀴의 수 이거를 먼저 앞에 놓은 거지. 그래서 바퀴의 수는 사각판 수의 두 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국어 시간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바로 이 사각판 수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말하는 걸 우리가 주어라고 이야기하지. 바퀴의 수, 마찬가지로 얘를 뭐라 그래? 주어라고 이야기해. 어떤 거를 맨 처음에 주어로 잡냐, 즉 아까 선생님이 말한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을 설명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준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찾아봅시다. 붙여봅시다 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51쪽 준비물 5번 딱지네요. 자, 준비물 5번 딱지 마찬가지로 잠깐 멈춰놓고 한번 직접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직접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